네, 오늘은 지식 공유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갑자기 이제 개발 프로세스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제 지식 공유 시스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음, 회사에서 어, 많은 이제 앞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이제 문서들이 많이 이제 생산이 될 테고, 아마 많은 회사에서 이미 문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뭐 MS 워드일 수도 있고 아래 한글일 수도 있고 뭐 웹페이지일 수도 있고요. 이제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의 프로세스나 혹은 뭐 어떤 이제 다른 관련 업무들이 이제 돌아가면 다 이제 문서화 하잖아요. 문서화를 하거나 문서화 안 된 것도 있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 그런 문서를 서로 공유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문서 시스템이 없으면 이메일이나 요즘에 이제 뭐 편한 이제 슬랙 같은 뭐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일종의 이제 지식이기도 하나, 보통 우리가 이제 회사의 지식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라고 한다면 뭐 설계 문서나 뭐 혹은 뭐 이제 테스트한 문서, 뭐 고객의 이제 요구 스펙 이런 것들일 텐데, 물론 회사로 이제 개발 조직에 의해서는 뭐 회사 근태 관리라는 정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로 자 원활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이제 개발 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회사에서 어떤 좀 조직을 변화시키고 좀 이렇게 개선을 시키려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이제 지식 공유 시스템도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아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공유를 이제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생각 들어서 간단하게 이제 문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그 이제 문서 공유 혹은 뭐 이제 지식 공유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이제 나름의 이제 그 배경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 그냥 지식 그러면 이제 많은 걸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정보하고 지식하고 좀 나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했는데, 정보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한 가지 공통적인 이제 맥락을 찾아낸 것.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팩트 같아요. 팩트. 예를 들어 뭐 C는 오브젝트 파일과 실행할 생성되는 이제 컴파일러 언어다. 인터프리터하고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뭐 이게 사실 그냥 정보죠. 어떤 사물 사실을 봤을 때 A는 B다 느낄 수 있는 거. 이제 지식은 뭔가 하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지식에서 나름의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가치가 나오는데, 혹은 뭐 이제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이걸 나름 해석하고 의미를 이제 부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이 들어간 거죠. 예를 들어 컴파일러 언어는 빠르지만 개발이 어렵다. 하지만 인터프리터로는 개발은 되게 쉽다. 속도는 느리더라. 이런 나무의 이제 평가가 들어가서 이런 지식을 통해서 야 다음 프로그래밍 랭귀지 뭐라 쓸 건데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실 필요한 거는 이제 정보도 필요하고 이런 나름 이제 지식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이게 사실은 회사 내에 막 섞여 있죠. 섞여 있는데 뭐 섞여 있는 게 문제는 아닌데, 이런 회사에서 필요한 정보나 이런 지식들을 이제 서로 멤버들 간에 이제 공유를 이제 해야 되는 게 사실 이슈가 되는 거죠. 메일을 한번 읽으면 사실은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옛날에 썼던 정보를 찾으려고 어떤 메일이나 혹은 이걸 검색하는 것도 상당히 비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배경은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지식도 이제 종류를 이제 나누더라고요. 뭐가 나누냐면 이게 이제 경영학에서 쓰는 이제 용어인데 좀 어렵습니다. 용어가 어렵긴 한데 사실은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이제 암묵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형식을 갖추어서 이제 표현되지 못하고 이제 경험과 학습으로 이제 몸에 쌓인 지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를 드냐면, 공장에서 특정 장비가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알기 위해서 이제 공장 아주 오래 계신 분들은 이제 망치 하나를 들고 이제 두드려서 소리가 이상하면 고장 날 거다 이제 알고 아는 거잖아요. 보통 그런 걸 이제 암묵질 하거나, 혹은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는데 코드는 남아있지만 이 코드를 짜게 된 그 배경 지식이나 혹은 당시의 상황이나 혹은 어떤 제약 사항들,
이거 사실 개발자의 머릿속에 있거든요. 혹은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했던 이유들, 혹은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하는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은 이제 개발자의 머리에 있다 그러면 이게 다 암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식지는 뭔가 이제 반대된 개념인데 이게 어떤 특정한 폼을 가지고 있고 전파 공유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특정 형식의 문서를 이제 전달을 하고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그 문서의 제목처럼 지식 공유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형식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형식을 갖출 수 있는 아주 정규적인 정보를 구성원들 잘 공유하는 게 사실 1차적 목표입니다. 모든 회사가 다 없다면 이제 이런 게 지금 목표죠.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인 이게 지식 공유 시스템의 목적은 뭔가 하면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도 마찬가지고 공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암묵지를 형식지화해서 이 형식지를 공유하는 가장 목표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장에 망치 들고 다니는 이제 그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가 왜 저 망치를 두세 번 두드리면 이게 그 고장나기를 알 수 있지,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석을 해서 문서화를 해서 이게 지식 공유 시스템에 이제 공유하게 하는 게 사실은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인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목적과 장기적인 목적 이해를 해서 조직에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을 이해하고 이걸 해야지, 이거 배경 이해 못하고 이걸 해버리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시스템만으로만 남는 겁니다. 남아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배경 지식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 지식 공유 시스템을 이제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면 이제 조직이 사실 회사죠, 회사. 물론 이제 비영리 회사도 좀 있는데 영리 회사를 따지면 지식 공유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궁극적 목표가 암묵지를 형식지화해서 이것을 공유하기는 목표인데 사실 뒤에 뭐가 숨어 있냐면 비용을 낮추겠다는 게 목표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이게 자료를 보시면 하나의 이제 회사라는 조직이라는 것은 특정 하나의 목적이 있고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어떤 구성원들의 이제 집합체거든요. 집합체면 이 집합체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과합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개발자를 하더라도 모듈도 다르고 뭐 언어도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개발도 있고 뭐 유지 보수도 있고 처음에는 설계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뭐 영업도 하는 거 있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회사에서의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분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이게 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분산해서 이제 활용을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통합이란 것은 내 일만 알아서 다른 거 아니고 남 일을 알아야 되고 나와 동일하는 사람들의 업무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되기 때문에 이 통합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해요. 코드 같은 우리가 통합 테스트 할 때 이제 버그도 많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어떤 회사에서 이제 어떤 대표나 어떤 장이 어떤 조직의 목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구성원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내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동작을 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행동들을 하나의 모습으로 만드는데 이제 대단한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의사소통에 관련되는 그런 이제 그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통합을 할 때는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어떤 정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이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 굳이 통합을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모든 사람이 다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비용이 제로겠죠. 제로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정보는 계속 주고받고 지식을 주고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낮으냐가 이제 그래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 공유 시스템이라는 거는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까 그러한
많은 지식들을 형식지화해서 문서 시스템이나 혹은 공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서 서로 그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낮춰서 효율화된 조직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사실은 마지막 제일 끝에 가보면 이제 비용으로 이제 사실은 수렴하는 겁니다. 뭐 안타까운 이야기긴 하지만 지식도 이야기했고 뭐 프로세스도 이야기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 많은 것들이 그분 비용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이란 것은 단순히 돈의 비용도 있지만 시간도 사실 이제 큰 비용이거든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제가 이제 그린 건데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이게 이제 뭐 그림이 좀 그렇긴 하지만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작은 지식들 있잖아요. 이 지식들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6명이면 한 사람이 5명에게 그러니까 한 30번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존재를 해요. 실제로 최대 30개지만 그 조직 내에 사실은 업무의 사람들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 채널당 비용이 상당히 높이 들고 더구나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떨 때는 전화로 했다가 어떨 때는 워드로 했다가 어떨 때는 PPT로 했다가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종이 썼다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비용을 혹은 시간을 많이 이제 우리가 소모를 하는 거죠.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의사소통 채널이 많아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측에 이제 그래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에 이제 난리지 이제 지식 시스템을 만들어서 특정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이 난리 시스템에 기록을 하는 순간 이 나머지 5명은 그대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물론 바로 이제 푸시 형태로 이제 그 전파가 될 수도 있지만 지식원들이 내가 찾아서 풀 형태로도 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A한테 B에게 정보를 줄 때 기존에는 문서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설명했다면 이게 시스템이 되면 이 시스템의 어떤 URL 정보만 이제 던져주면 되는 거죠.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떤 회사나 조직 내에 있는 대부분의 지식들이 지식 공유 시스템으로 저장만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관련된 모든 비용들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이제 들어보면요, 개발 조직을 예를 든 겁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야 이게 내가 보스가 누구고 팀원이 누구고 이런 거 다 이제 소개받고 기억을 못 하니까 조직 구성도의 내용이 이제 어디 시스템에 남아 있는 거죠. 이거 업데이트랑. 그다음에 개발 정책이 그 지식공유 시스템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개발 프로세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많은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팁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암묵지들이 이제 형식지화 되는 거죠. 이게 올려가서 많이 쌓이고 있고 뭐 좋은 자료 팁 같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했던 이제 프로젝트의 이제 설계 문서 혹은 구현 문서, 테스트 문서 혹은 릴리스 문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공유가 이제 돼 있는 거죠. 물론, 야, 이거 그냥 MS 워드 만들어서 뭐 공유하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지식 공유 시스템 같은 몇 가지 이제 그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그 지식이 공유되지 않으면 계속 특정 개인이 직접 설명을 해주거나 일일이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지식 공유 시스템이 있다 해가지고 모든 경우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엔간한 회사 내의 지식과 정보들은 이걸 통해서 다 이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은 이제 이 지식이나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전달 방법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종이에 써서 줄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문서를 이제 타이핑해서 문서로 줄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고, 녹음을 해서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동영상 만들어서 줄 수도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건 뭔가 하면,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이제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이제 리치 미디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뭐 어떤 그 음성과 그림과 혹은 텍스트 통해서 전달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단일 시간 내에 전달되는 정보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지만, 그에 비례해서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게 비용이 비싸요. 편집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이제 흔히 문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 전달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사실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뭐 문서 공유 시스템 이런 걸 이제 돈을 주고 이제 구매를 하거나 혹은 뭐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고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이제 그 이야기인데, 왜 이제 개발 프로세스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문서 공유 시스템 이야기 하냐면, 지식 공유 시스템 이야기 하냐면, 이게 실제로 그 회사 내 조직이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그 되게 이제 센트럴라이즈된 어떤 그 센터가 존재를 하는 것이 되게 이제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모든 회사가 웬만하면 이제 인트라넷 시스템도 갖고 계시고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아닌데요. 일단 굳이 상징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교회 십자가에서 기도를 하거나 혹은 뭐 성당을 가거나 혹은 뭐 이제 그 절에 가서 기도를 하듯이 어떤 조직 내에서 특정 우리가 이벤트 있을 때 바라봐야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 대상이 교회 십자가처럼 이게 지식 공유 시스템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것을 궁금하고 알고 싶고 무슨 문제가 생겼고 혹은 답답하거나 특정 내가 문제를 풀고 싶을 경우에는 이 지식 공유 시스템이 나를 서포트하는 가장 중요한 회사의 그 어떤 그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그 필요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들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지식이나 문서 공유 시스템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대기업에서는 자기들만의 공식들을 쓰긴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은 뭐 4~5명에서 2명일 수도 있고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대해 공통적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무언가는 이제 존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쭉 한번 고민을 쭉 해봤더니 이제 이런 좀 특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필요 요소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렇게 특정 포맷에 이제 구애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PDF 파일이 나오는데 PDF는 이제 수정은 안 되잖아요. 대신에 모든 사람이 볼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우리가 그 벤더의 포맷에 구애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혹은 구애되더라도 좀 잘 변환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게 또 제가 생각해 대단히 중요한 특징인데, 문서를 생성하는 순간 즉시 공유가 돼야 됩니다. MS 워드 같은 경우는 내가 내 PC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오피스 365나 이제 구글 닥 같은 경우에는 공유가 되긴 하지만 이 지식 공유 시스템 공유는 사실 또 개념이 다릅니다. 내가 생성을 쭉 하게 되면 이 생성하는 과정도 사실은 많은 사람이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다 만드는 순간 특정 제약을 가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 구성원들이 그 문서에 대해서 바로 접근해서 이제 읽어야 되죠. 이게 되게 시간적으로 되게 이제 효율성 있고요. 내가 만든 문서를 딜리버리 하는 과정이 사라지니까 그것도 시간이 되게 절약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누구나 쉽게 생성하고 자유롭게 이제 수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A가 만든 문서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러면 B가 말은 자유롭게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MS 워드는 파일을 만들어서 메일로 보낸 다음에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수정할 수 있긴 하지만 수정하는 순간 즉시 공유는 이제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서를 만들어지면 문서의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문서 컨텐츠에 대한 어떤 평가나 피드백 이런 게 또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나중에 그런 피드백들이 반영이 돼서 문서가 수정이 되겠지만 그 단계마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대단히 활발하게 발생해야 또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사교환도 되게 이제 빨리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앞에 이제 제가 리치 미디어로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서를 통해서 공유가 돼야 되겠지만 여기에 내가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혹은 다른 데 있는 동영상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버무릴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 이제 돼서 그게 공유가 되는 게 가장 이제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문서가 정렬하거나 검색하거나 혹은 다른 데 익스포트를 받고 임포트를 하거나 이런 식의 변환이 상당히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이제 물론 이것보다 다른 요구사항 되게 많을 거예요. 되게 많을 건데 이 정도만 되더라도 사실은 대단히 이제 훌륭한 이제 지식 공유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 이런
그 시스템이 어디 있냐? 그건 사실은 이런 거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뭐 제가 몰라도 무지 많을 텐데, 저는 뭐 오늘 이제 이런 이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나름의 지식을 또 공유하는 플랫폼이니까 유튜브가 제 경험을 또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 저는 이 지식 공유 시스템을 사실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용도가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컨플런스라는 솔루션을 저는 이제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링크를 이제 클릭하시면 아틀라시안이라고 이제 제가 이 시스템을 봤던 게 한 6, 7년 전인데 지금은 이제 아틀라시안을 만든 개발해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졌죠. 오스트레일리아 이제 시드니에 있는 기업인데 상장됐나 모르겠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사실은 엄청나게 대박을 쳤던 회사인데 자기들은 이걸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컨플런스는 컨텐츠 협업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많은 팀들이 활용하는 이야기하고, 그것도 저도 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고, 뭐 경험 별로 없지만 이것보다 더 입맛에 탁 맞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사실 잘 못 봤어요. 못 봐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란 거는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 하는 건데, 이게 저희 회사가 이제 베스트도 아니고 탑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는 이제 이해하는 것만으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 안 하셨던 분들은 그 이제 잠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좀 민감한 자료들은 제가 좀 숨기고요. 일단 저희 회사의 이제 지식 공유 시스템은 일단 전 사원이 이제 다 사용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 직원들이 그 문서를 웬만하면 다 올리게 돼 있고요. 저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MS 워드나 PPT를 이제 만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기를 통해서 하고, 회사에 대한 신입사원 교육 자료로부터 시작해서 뭐 휴가나 혹은 다른 많은 것들, 이제 회계 정보는 다른 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부서마다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처음부터 이제 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 이 전 회사에서는 이걸 구축한 이후에 어떤 그 팀원들 간의 의사교통이 대단히 활발해지고, 서로 이제 정보 교환과 의사소통이 대단히 이제 좋아졌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그 화면이 저희들이 이제 쓰고 있는 이제 정보 공유 시스템인데, 좌측에 보시면 이제 그 사이트 스페이스라고 해서, 예를 들어 뭐 이제 그 기술 지원이나 전략 마케팅이나 R&D, QA에서 다 이렇게 스페이스 쓰고 있고, 이 스페이스를 이제 누르면은 해당 본부에서 필요한 좌측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일종의 대메뉴바거든요. 메뉴바를 눌러서 다양한 형태의 업무들을 이제 기술을 해서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슈다. 그러면 특정 761은 뭐 이렇게 쭉쭉 되고 있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설계 문서도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누구나 이렇게 웹에 들어와서 볼 수 있게, 보면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서 실제 이 문서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이제 실시간에 주는 거죠. 시간 주면 저에게 메일이 날아오기도 하고, 혹은 이 문서 시스템에서 이제 어떤 마크가 떠서 바로 이걸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 쓰기는 대단히 편합니다. 편하고, 이게 검색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 같은 거 이제 검색을 하면 제가 만들었던 옛날에 이제 그 어떤 블로그 내용들을 여기에 적어서 우리가 이제 리뷰를 하는 거죠. 리뷰를 해서 여기에 이제 그림도 그리고 텍스트도 넣고, 나중에는 이제 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예쁘게 이제 사진도 찍어서 넣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를 하면 사람들이 내가 특정 업무가 있을 때 이 문서 URL을 주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번역을 하라든가 블로그에 올리라든가 혹은 피드백을 해라든가 혹은 리뷰를 해달라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들어왔는데 문제가 있어. 그럼 바로 여기서 에디트를 눌러서 이 문서를 제가 직접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서 저장 세이브를 누르면 그 순간 바로 이제 공유가 바로 되는 거죠. 우리 회사에 있는 멤버들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들은 이제 문서 공유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뭐 복잡한 별로 내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 사용하고 있고, 이게 써보니 상당히 효율적이더라. 그래서
실제 회사 내 이제 개발 프로세스나 다른 형태들을 다른 업무를 개선하고 싶으면 이런 걸 쓰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저는 사실은 뭐 도움이 된다는 표현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아주 좋은 지식 공유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지지 않다면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뭐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많은 암묵지를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야 되고요. 개발 조직 입장에서는 그 많은 개발 문서와 어떤 지식들을 빨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외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매일 이제 백업을 받고 이제 하루하루 했던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이제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한 2년 됐나요? 이탈리아의 그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이제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대부분의 지식들이 이 컴플런스 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으니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더 좋은 게 쓰면 더 좋은 걸 쓰셔도 되는데, 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다 이게 그 만족이 되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드리고, 뭐 도입 방식은 사실 이제 전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노크라고 이제 이름이 있었고, 지금은 사실은 뭐 이름을 짓진 않았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교회 십자가처럼 어떤 지식 공유 시스템 어떤 특정 예쁜 이름을 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공유하게 하는 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이제 그 초기에는 그 누군가가 좀 이게 크게 좀 설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스템 설계자가 이거를 이제 관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는 이게 되게 자율적으로 돌아가요. 사람들이 여기서 익숙해지면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문서가 생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걸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건 사실 저희도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문서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검색만 가능하면 회사 내 많은 지식들이 대부분 쌓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게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잘 돌아가면 개발 조직뿐만 아니라 많은 조직들의 문서가 만들어져서 그 회사의 훌륭한 인프라로 사실 이제 동작을 합니다. 컴플런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비싸잖아요. 10명이면 뭐 1년에 10불 정도 주면 되고, 더 많아지면 뭐 이제 가격을 주고 사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효용에 비해서는 가격은 훨씬 싸고, 사실은 대단히 그 효율적인 이제 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자료에서 보여드리고, 저희 회사 내 많은 정책 문서 프로세스들도 아까 이거 보여드린 지식 공유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제가 화면 보고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지식 공유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없을 때는 이제 몰랐는데, 이거를 한번 여기에 효용을 알게 되고 회사 시스템이 이걸 기반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거 없이는 사실 살기 힘든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쓰다가 뭐 이렇게 옛날 구식 전화기 쓸 수 없듯이 이제 그러한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지식 공유 시스템이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되게 유용하고 쓸만하더라. 그래서 필요하시면 한번 트라이 해 보시고 조직원들이 이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또 웹 기반이기 때문에 또 접근성도 상당히 이제 훌륭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